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의 직무대리 체제가 해를 넘겨 벌써 7개월째입니다. 내일은 울산지법이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하지만 의장 직무대리 체제에서 벗어나 시의회 운영이 정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울산시의회 4년 임기 중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장. 이날 선거에서 한 투표지에 2번 기표된 용지가 발견되면서 빚어진 의장 직무대리 체제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낙선자였던 안수일 의원이 울산지법에 낸 의장 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선자였던 이성영 의원이 의장 취임 한 달 만에 직무가 정지돼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은 당시 안수일 의원이 법원에 함께 제기했던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이날 결과에 따라 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당선자를 직접 선포한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법원의 선고가 당초 예고됐던 13일에 있었다면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당선자를 선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선고일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령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문 해석,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생각할 때 그 법이 어떻게 명확하게 딱 가능한지. 이에 따라 김 직무대리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12일 의장 당선자를 가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0일 있을 선고에서 재판부가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 이성영 의원을 의장으로, 무효라고 판결하면 안 의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원들 간에는 의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또 다른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 신임 울산시당위원장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여부도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중구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올해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울산시는 김기환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난달 국토부 산단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작물 철거와 문화재 조사를 시행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총 26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개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도시첨단 산단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구 장현동 일대에 31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자동차와 에너지 관련 첨단 업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내 첫 번째 건설 사업이 될 1,3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울산시 건축주택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4일 제2회 건축주택 공동위원회에서 울산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내 제1호 공동주택인 A3 블럭에 대한 심의 결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을 조건부로 통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과된 공동주택은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9개 동 1,320세대 규모로 KTX 울산역 바로 뒤편 도시개발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남구 삼산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 모두 327억 원을 투입해 150개 규모의 청년 희망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동구 방어동에 36호, 북구 양정동에 18호, 남구 달동에 26호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이달 28일에 착공합니다. 또 남구 삼산동에 53개호, 태화동 16개 호는 내년 3월 초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 5일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울산 청년희망주택은 지난해 4월 입주를 시작한 성안동 청년희망주택까지 모두 8개 사업에 총 224개 호로 늘어납니다.
울산 수돗물 브랜드 고래수 선포식과 간판 제막식이 어제 오후 울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는 울산과 물을 연상시키는 고래를 통해 고래수가 가족 건강을 지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브랜드 선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를 알리고 온 오프라인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가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역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6.6%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동시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건설 수주도 주택이나 발전 수주 등이 줄면서 전년보다 54.9%나 감소해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울산의 한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강한 바람에 삽시간에 불이 번지면서 차량 3대를 태웠습니다. 안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18일 낮 12시 2분쯤 울산의 한 골목에 주차된 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다른 차량들에까지 번졌습니다. 이 불로 차량 2대가 전소됐고 또 다른 승용차 한 대도 일부 소실됐습니다. 불이 요만큼 이제 모닥불시기로 요만큼 이제 탄다고 탔어. 저 다이아 밑에 쪽에서 펑펑 또 기름 탱크 안에 또 터진나 그래도 안 들키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 다행히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는 탑승자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문제와 차량 자체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변 차량에서 확보된 블랙박스 화면을 가지고 판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원인 규명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시설 학대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시설에서 폭행뿐 아니라 노동력 착취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조사 결과 생활지도원이 장애인들에게 말배변 청소와 퇴비 정리 등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 피해를 입지 않은 일부 장애인들도 정서적 학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이 지난해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 3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지역경제대상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역경제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울주군은 지역혁신부문과 경제리더십 부문에서 대상을, 골목경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지역혁신 기반을 다지고 고용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울산 청년 캠퍼스에 청년 학과장을 모집합니다. 울산 청년 캠퍼스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가진 청년이 학과장이 돼 청년들의 삶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학과를 직접 개설하고 수강 신청한 청년에게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울산 청년 캠퍼스는 창업과 진로, 금융 등 5개 학과를 개설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 학과장은 모두 5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울산 청년정책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대처로 임산부의 출산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울주 소방서 화산구급대와 온산구급대는 지난 15일 밤 9시 40분쯤 온산읍 항남리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가 분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신고 위치는 진입 곤란 지역으로 환자와의 접촉과 이송이 지연됐지만 구급대원들은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아 산모에게 응급처치를 지속하며 병원에 긴급 이송했고 도착한 산모는 안전하게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는 어제 오전 시장실에서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공기살균 정화기를 기부했습니다. 정화기는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통해 울산 소방본부에 전달되며 재난 현장에서 각종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된 소방 공무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은 연간 영업이익의 약 1%를 기부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는 해빙기에는 집안이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며 약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게 솟은 아파트 뒤로 거대한 절개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가파른 절개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불안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혹시나 진짜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 기후가 조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또 이렇게 그 돌 같은 게 여기 완전 온백이라 해도 마음은 못 놓지. 울산 울주군의 한 급경사지입니다. 배수시설로 보이는 구조물 외벽은 나뭇가지에 덮여 뜯겨 나가고 벽에 금이 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날이 춥다가 따뜻하길 반복하는 해빙기에는 지표면이 녹아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처럼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취약지역이 울산에서만 1,400여 곳에 달합니다. 울산시가 이와 같은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협력해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주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낙석이나 붕괴 같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해빙기에는 집안이 약해져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건설 공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감찰은 최근 서울 용산 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화재와 같이 공공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감찰은 울산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45개소의 대형 공사장과 소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서류 감찰을 실시한 뒤 이 가운데 18개소를 표본 감찰지로 정해 현장 감찰을 진행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이화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경식 울산경제청장을 비롯해 울산연구원과 울산테크노파크, 교통안전공단 수소전기차 검사센터, HD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기업의 역할과 수소전기차 검사센터의 기여 방안,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북구 중산동 일원에 소재한 이화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이후 지난 2020년 경제자유구역인 일렉트로겐 오토밸리직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울산시와 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간 개발대행 협약 체결을 통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관내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은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로 가입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가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영 안정자금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중구청은 어제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함께 경영안정자금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소상공인 130억 원, 중소기업 20억 원입니다. 중부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업체당 5천만 원까지 연 2%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연 2%에서 3% 이자를 2년간 지원합니다. 울주군이 범서읍 구영리런에 건립 중인 중부 종합복지타운을 오는 28일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순걸 군수는 준공에 앞서 어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시설물 최종 시운전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부 종합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484억 5천만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5,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중부 노인복지관과 중부 장애인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